자, 극중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조력 사망을 돕는 베테랑 응급의학과 의사 우소정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시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 서서히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포즈 바꿔서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 제가 알기로 이중 생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중으로 포토타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강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이보영 씨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왼쪽 끝. 그리고 중앙. 네, 중앙 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보영 씨? 네, 좋습니다. 시선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끝. 그리고 정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보영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아, 이민규 씨 오늘 화려한 의상. 네. 너무 멋진데요. 네. 이따 엔딩에 노래 한 곡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 이민규 씨. 네. 왼쪽 끝쪽입니다. 너무 멋진 오늘 룩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기 배우.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서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씨는 어떤 치료도 소용없는 시한부 말기암 환자 조현우 역을 맡았습니다. 자, 시한부 역을 맡았지만 여기서는 좀 밝게, 예, 소나타 한번 부탁드릴까요, 민기 씨? 좋습니다. 왼쪽. 그리고 서서히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민기 씨? 네, 정면 쪽을 봐주시고요, 서서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네, 반갑습니다. 박수가 굉장히 깁니다.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기영 씨는 우소정을 짝사랑하는 친구이자 함께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전직 성형외과 의사 최대현 역을 맡았습니다. 자, 따스한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말 따스한 마인드를 가진 인물인데요. 최대현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요즘 애니메이션 캐대언이 인기라면 최대현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최대현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 네네. 자, 왼쪽 봐주시고 손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소나트 해주시면 됩니다. 소나트. 네.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면. 좋습니다. 강경씨 잠시 후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권혜우 배우님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혜우 씨는 무료 진료를 하는 마리아 복지병원의 원장 양신부 역을 맡으셨습니다.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 끝에. 네,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정면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보다 인품 좋고 사랑 많은 분이신데요. 사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쑥스러우시지만, 네, 양신부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권혜우 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소정과 함께 조력 사망 사업을 함께하는 최예나 간호사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또 오늘 또 백의의 천사처럼, 예, 또 화이트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상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사랑스러운 소나타 한번 부탁드릴까요, 윤가희 씨? 왼쪽 끝쪽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정면. 보라트 좋습니다. 그 상태로 왼쪽 다시 한번. 네, 오른쪽 좋고요. 왼쪽으로 몸을 한번 틀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연기 변신을 하는 윤가희 배우입니다.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영 씨는 조력 사망을 돕는 의사로, 그리고 이민기 씨는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 환자로 운명적인 인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네. 그리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력 사망을 두고 만나는 의사와 환자 관계지만 두 분 분위기를 바꿔서 다정한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이제 손인사도 좋고요. 두 분 편안하게. 네, 왼쪽. 그리고 정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펼칠 연기 파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이민기 씨는 잠시 후에 모시고요. 이보영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강기영 씨를 모셔서 두 분 투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영 씨와 강기영 씨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아주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졸업 후에 각기 다른 길을 가던 중에 또 우연한 계기로 조력 사망을 돕는 일을 함께하게 되는 멤버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의상 톤도 굉장히 잘 맞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찐친 바이브 한번 느껴볼까요? 두 분이 대학 시절부터 동창이지 않습니까? 주먹 인사 한번 가볼까요? 주먹 인사.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이제 두 분 편안한 동작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두 분 서로 협력하는 관계시죠. 협력 한번 해볼까요? 포토타임도. 자, 강기영 씨. 강기영 씨. 네, 강기영 씨가 리드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무래도 강기영 씨가 굉장히 짝사랑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윤가희 씨까지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강기영 씨가 중앙이군요. 우수정, 최대현, 최예나 세 분의 행복. 네, 중앙이 스티커가 있는 쪽이 센터 맞춰주시고요. 세 분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이보영 씨가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이쪽이. 네, 정면.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이보영 씨와 윤가희 씨가 우리 강기영 씨가 아무래도 지금 센터시니까 강기영 씨한테 보라트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네, 영원히 남을 사진입니다. 네, 왼쪽입니다. 네, 이쪽이에요. 시선. 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너무 좋다. 강기영 씨가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민기 씨와 우리 권혜원 씨 모셔서 메리케이지 피플 영광의 주역분들 모두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촬영입니다. 자, 연기 맛집의 진면목을 보여줄 5분의 인생 연기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민기 씨가 몸을 틀어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이 보여줄 인생 연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자, 이제 메리 킬즈 피플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이 5분이기도 한데요. 크로스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왼쪽입니다. 갑자기 권혜원 씨가 안경을 벗으셨어요. 정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외치면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킬즈 피플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시선 왼쪽으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을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를 위해서 5분은 지금 앞쪽에 보면 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리 킬즈 피플 제작 발표회 지금부터 저희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와 함께 작품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연출을 맡은 박준호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죽음을 앞둔 불치병 환자들의 고통 없는 죽음을 도와주는 의사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쫓게 되는 경찰의 이야기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좀 더 특이한 점은 저희 이제 주인공 이보영 씨, 강기영 씨, 이 두 분이 의사인데 실은 경찰 쪽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연쇄살인마예요. 범죄자들. 근데 이제 이 경찰 쪽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이자 연쇄살인마이지만 왜 이들이 안락사라는 불법적인 허용되지 않은 그런 살인을 했을까라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라는 의료 조력 사망이라는 그 소재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다뤘던 드라마라고 생각되고요. 쫓기는 우리 주인공들과 쫓는 사법당국 경찰의 이야기이자 장르적으로는 스릴러이지만 실은 주인공들이 왜 이런 불법적인 안락사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회 에피소드 주인공들의 사연들이 나옵니다. 가족들, 엄마, 아버지, 딸 혹은 남편을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죽음을 원했고 왜 안락사를 요청하게 되는가.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들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안락사라는 화두를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작품 소개에 대해서 우리 박준호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조력 사망에 대해서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그걸 또 지켜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배역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면서 인사 부탁드릴까요? 이보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우소정 역을 맡은 이보영입니다. 저 앉아서. 네네. 이게 우리 또 감독님이 쏘아 올린 좋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조력 사망을 해주고 있는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제 드라마에서 저는 제 캐릭터를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주고, 이 자비로서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끝내준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선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건 불법 아니냐, 저건 옳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인위적으로 끝내냐라고 봐줄 수 있어서 약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민기 씨, 안녕하세요. 조용히 하는 아침 이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조현우 역은 우소정 선생님한테 조력 사망을 원하는 조력 사망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 제가 포토타임 때만 해도 그 시한부 말기 암 환자 역할이다라고 조현우 역할을 소개해 드렸는데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또 영상 말미에 보이더라고요. 네. 캐릭터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민기 씨. 또 어렵네. 네. 반준 역할 맡은 이민기입니다. 반지훈인데요? 조현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지훈. 예. 네. 반지훈은 이제 형사고요. 그 조현우라는 인물로 위장해서 이 우소정 선생이 불법적인 일을 잡아내려고 잠입 수사하게 되는 형사 역할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또 엄청난 반전의 소유자시군요, 이민기 씨. 좋습니다. 자, 강기영 씨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킬즈 피플에서 최대현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소정이의 오랜 친구고요.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하러 다니는 소정이의 조력자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구원을 주고 조금 더 좋은 안식을 준다는 마음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또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대현으로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양신부 역을 맡은 권혜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신부 역할을 맡은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중에서 우소정이라고 하는 의사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려웠던 환경을 함께 보내왔었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 복지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소정이라는 주인공의 성장과 또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조력 사망이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보통의 우리 일반 사람들끼리에서의 이해관계 혹은 편의성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인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가희 씨. 안녕하세요. 최은하 역할을 맡은 윤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나는 우소정 선생님과 최대한 선생님을 도와서 조력 사망을 돕고 있는 간호사이고요. 예나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이 조력 사망을 돕는 과정이 그저 그냥 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흐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 소개들을 다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새 금토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주셨는데요. 배우님들하고 그다음에 감독님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배우님들께는 대본 보고 어떤 점의 매력을 느껴서 작품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그 이제 주인공 우소정이 선의로 조력 죽음을 돕지만 만약에 제가 제 가족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반대하고 슬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극 중에서 조력 죽음에 둘러싼 주변인들의 그런 감정이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어떤 매력에 끌렸는지 궁금해요. 이보영 씨부터 좀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는 드라마를 선택할 때 항상 뭐 제 캐릭터나 연기하고 싶은 씬이 있거나 아니면 드라마가 너무 재밌거나
할 때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드라마들은 그때 제 상황과 제가 생각하던 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확 뭐 대본의 재미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확 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노후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대본을 받아서 마음에 정말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가 꺼내서 한번은 얘기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대본이 어떻게 뭐 조력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가 재미있겠어요. 이게 이게 재미있고 그렇다기보다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는 주제죠. 네. 이민기 씨는 어떤 부분에 이끌렸나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이제 보던 다큐 중에 주력 사망에 관한 다큐멘터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처음 이제 감독님한테 소재 얘기 듣고 할 즈음에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얘기라서 저도 한번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면 참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기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재에서 오는 신선함이 가장 끌렸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인 만큼 그저 밝을 수는 없는 드라마인데 그래도 인물 자체가 그걸 조금 더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어서 그것 또한 또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최대현은 아무래도 좀 더 유머 감각 있고 좀 밝은 캐릭터죠. 예, 저도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정이와에서의 케미도 좀 많이 살려보려고 노력했고, 사실 민기 씨는 현장에서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같이 계속 피해 다녀야 되는 입장이라서 많이 못 봤고, 이렇게 또 신부님과 또 그리고 가희 씨 케미 위주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권희우 씨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메리가 사람들을 죽인다고. 글쎄요, 뭐 요즘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이 꼭 재밌고, 물론 재밌는 드라마긴 하지만은 그럴 때 이 이야기 내용이 굉장히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까요? 가끔 드라마가 시대를 앞서가는 이야기를 해보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것이 또 재밌는 틀 안에 담겨 있다면은 관객들에겐, 시청자들에겐 어떻게 다가갈까, 뭐랄까, 호기심?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네. 묵직한 화두를 던지면서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 또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윤가희 씨. 네, 저도 조력 사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새로운 이야기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가장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의 받고 저는 조금 나중에 캐스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배님 성함 다 듣고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에 끌리셨군요. 좋습니다. 자, 감독님. 사실 그 당사자만큼이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루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연출을 하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범죄자와 그 범죄자를 추적하는 어떤 경찰의 스릴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에피소드 인물들 여러분들이 특별 출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은 일종의 가족극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에피소드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어떤 어머니나 부모를 떠나보내는 경우에는 예정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또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겉은 스릴러 또 추격극 장르물이지만 서스펜스가 있는 장르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을 앞둔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뉴스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근데 죽음의 자기 결정권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제 어린 딸이 너무 아픈데 아버지 저를 안락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의 상황들이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 아내가 나 이제 가면 안 될까? 안락사를 시켜달라. 이런 상황들이 저희 이야기들 속에 펼쳐지는데 최대한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부부 그런 부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인공 소정과 대현이 공감하고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는지를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스포츠성 이승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보영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력 사망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랑 또 좀 윤리적인 논란이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MBC 드라마는 13년 만이신데 소감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13년 만에 MBC 드라마로 컴백하셨는데. 네, 13년 만에 이제 MBC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하는 만큼 그래도 조금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같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불러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조력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인터뷰 때 이제 홍보 인터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이 작년에 이 대본을 작년 7월인가 7월쯤에 받았었어요.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해외 어느 노부부가 조력 사망으로 함께 이제 죽음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때 오빠랑 그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남편이랑 한참 하면서 나쁘지 않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고 뭔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 두 부부도 굉장히 저는 그런 선택을 정신과 이렇게 정신이 조금 올고질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더 행복한 삶을 살다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옳다 그르다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삶도 행복한 삶이었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회적에서 보는 시선과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자식들과 이런 감정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게 옳다라는 대답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조금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그냥 이런 뭔가의 주제를 한번 던져봐서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우소정의 신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우소정의 이제 선택과 신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황마다 또 케이스마다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저희 드라마 전체적인 이야기도 안락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안락사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고 반대하는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우리 주인공 소정도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대현을 말리기도 하고 대현이 거꾸로 소정을 또 말리기도 하고 그런 갈등의 연속이 있고 심지어 이민기 배우가 역할을 했던 이민기 배우조차도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락사가 과연 뭐가 정답이냐 이렇게 내리는 거는 저는 각자 개인들만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한국에서는 뭐 존엄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안락사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의 선택에 있어서 소수자의 어떤 선택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이게 다 좋으니까 대중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해외 사례들도 보니까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한 3%, 5%가 그런 선택을 이제 시행하는 국가들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행복한 죽음을 보장하는 어떤 지름길이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참, 이 드라마가 공개가 되고 나면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좀 전에 손을 들어,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의 박은영이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감독님이랑 이민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게 지금 조력 사망이라는 게 부작용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주제를 꺼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민기 배우는 형사하고 지금 시한부 환자를 동시에 연기하셨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1인 2역인데 이거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일단 지금 이 시기에 이 주제의 작품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거나 먼저 뭐 제작사에 제안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던 작품이었는데 재작년 연말에 제안을 받고 대본을 보고 나서 내용이 너무 무겁고 어둡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장르물들을 연속적으로 했었는데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MBC PD수첩에서 23년도에 국회에서 졸업사법이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상정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케이스를 다루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스위스를 간다거나 허용된 나라를 찾아가서 취재했던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안락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가족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훨씬 다르구나.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선택을 하는 실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박준호 감독님께서 워낙 또 전작들이 통쾌한 장르물들을 많이 선보여 주셨어서 이번에는 좀 더 내밀하면서도 그 또 시원시원한 부분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민기 씨 이번에 두 가지 역할이라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중점을 좀 어떻게 두셨는지. 근데 사실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요. 제가 시한부로 우서정 선생님을 만나서 조력 사망을 원하는 입장에서 이후에 그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우서정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그 안에서 반지훈이 혼란스럽게 돼요. 분명히 살인이지만 그 조력 사망을 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보게 되면서 이거를 그냥 살인으로만 볼 수 있나? 라는 혼란에 좀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고뇌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네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감정의 폭이 굉장히 이제 고뇌하는 감정의 폭을 좀 내밀하게 그려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민기 씨가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연기를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또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옆에서 또 함께 하셨던 이보영 씨 어떠셨나요?
이민기 씨의 또 연기 보시면서 민기 씨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스폰가요? 예. 아니요, 그냥 워낙 진심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 네, 저는 저희 팀 다 너무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잘했어요. 전작들을 통해서 이미 또 이민기 씨의 연기는 예, 많은 시청자들한테 사랑받는 연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사실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좀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한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해서요. 시한부 역할을 하는데 힘들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았다. 그냥 이 역할로만 바라봤다. 네. 네. 맞아요. 이게 뭐 어떤 특별히 이런 역할이라 힘들고 이런 역할이라 쉽고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인물이 어떤 상황을 주어받게 되었느냐에 중점을 맞춰서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떤 중점을 뒀는지. 윤가희 씨. 네. 이번에 최애나 간호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력 사망을 이제 돕는 일을 예나가 대하는 태도가 좀 계속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간호 업무 하는 것과 여느 것과 다르지 않게 대하다가 어쨌든 예나도 개인적인 사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조력 사망 사업을 이제 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가족분들께서는 사실 그 결정을 긋고 말리는 이유는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적을 믿기도 하니까 만에 하나 좀 살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붙잡는 거라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 입장을 결정해 나가는지 그걸 좀 잘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양신부님은 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뭐 중점이라기보다는 네. 의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 신부라는 역할에 대해서 할 때는 신부는 이럴 거야. 뭐 이런 생각. 고정관념이죠. 네,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자꾸 과거의 기억을 근거해서 이렇게 준비하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걸 빨리 던져버리는 게 저에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한 사람의 시선, 조용히 바라봐주는 사람, 동시에 신부라는 직업적인 고민과 이 좋아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의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또 얼마나 또 잘하셨을까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전작에서는 의사셨는데 이번에는 신부님이십니다. 네. 자, 이번에 사자보이즈 멤버 같은 우리 최대현 씨. 네. 이번에 최대현 역할을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나요? 우선 아까 K-팝 대연 헌터스 못 알아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과드릴게요. 긴장하고 있었나봐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 그게 환기를 담당한다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에서 오는 좀 유쾌함을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 역할을 한 보영 선배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좀 무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무례함을 감내하고 다가갔는데 선배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계속 시키네?
그러면서 또 다 해주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점점 맞춰지면서 알죠. 네. 이 친밀감이 상승하면서 더 좋은 물론 똑같이 다 해주셨고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이보영 씨,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표현을 하려고 하셨나요? 저는 중점을 계속 뒀던 게 솔직히 그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력 사망을 계속 옆에서 실행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케이스마다의 감정이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다 드라마가 딥해지고 제가 드라마마다 너무 제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저는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하려고 같이 찍으면서도 눈물 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본을 보고 나서도 온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정말 드라마 찍는 동안 조금 저는 이걸 직업적으로 좀 건조하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소정이 되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눈빛에 따뜻함을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눈빛. 네.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좀 쌀쌀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노력을 굉장히 많이 무슨 했던 것 말씀이세요? 같아요. 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편이 모두 19세 이상 관람가라고 또 들어서 좀 이 안락사라는 소재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결정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또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또 최대한 좀 그런 자극적인 장면 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 연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그 심의 기준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의료 조력 사망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저희 자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의료 조력 자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 방통위 심의 기준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죽음에 대한 묘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혹시나 자살을 조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MBC에서도 보다 19세 한정으로 해놓고 작품의 본질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의료 조력 사망을 실행하는 우리 소정 대연의 루틴이 있습니다. 만나보고 얼마나 아픈지, 과연 기준이 합당한 건지,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마지막을 또 촬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죽는 과정들을 소정과 대연의 시점에서 풀어가기도 하지만 그 에피소드의 인물들 관계에서 표현해서 꼭 죽는 그 순간 어떻게 죽느냐 이걸 표현한 게 아니라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은 그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풀리는지를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실제 케이스마다 다른 식의 어떤 표현과 결론을 맺었던 것 같아요. 죽은 그 이전도 나오지만 죽은 그 이후의 모습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손을 드셨던 기자님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계셨나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좀 잼이 됐는데 저도 잠깐 19세 그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왜 지금 보기에 저도 참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힘들기도 한 역할에 왜 지금 여기 계신 배우들을 선택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배우 캐스팅 관련해서 또 감독님께 질문을 주셔서 우리 배우분들은 아까 선택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감독님 왜 이 배우분들이어야만 했는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선택을 받은 거 아닌가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의 받으신 작품도 많으실 테고 한데 이분들이 대본을 일단 잘 보셨고 그리고 아주 젊은 배우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쓴 문장은 아니, 감독님. 예. 그 가족의 어떤 죽음이나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충분히 고민했던 그쵸. 그런 그게 있어서 아마 배우님들이 대본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19세 판정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 배역을 가장 잘 연기적으로 표현해줄 배우분들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음은 굉장히 젊은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메리 킬즈 피플입니다. 또 우리 감독님. 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윤가희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메리킬즈 피플 촬영도 너무 즐거웠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인 시간들이었는데 내일 맞나요? 내일 첫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원 씨.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첫 방이 시작되는데 지난 겨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속에서 촬영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저 역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 감독님의 진두지휘하에 서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어서 아마 그런 에너지 역시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드라마 봐주시는 모든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조력 상황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엄청 무겁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냥 사는 얘기를 담아놓은 작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때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조금 화두가 돼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방송이 된다니까 기대도 되고 또 어떤 반응이 올지 또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만약에 뭐 많이 시끌시끌하다면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한 번쯤 나나 가족의 그 죽음에 대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냥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재나 주제는 무겁지만 이제 감독으로서는 저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장르적 재미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이제 내일이잖아요. 8월 1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인데 왠지 회를 거듭할수록 보시는 시청자의 마음도 계속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MBC 새 금토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 제작 발표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